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보호의 원자 모형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네. 가리고요. 안 보이죠? 네. 좀 가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 자체는 이제 선 스펙트럼 이론을 좀 봐야 되고요. 선 스펙트럼 이론이 다 공부가 되면 아마도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하느냐. 저는 고3한테는 그냥 외우라 그래요. 좀 암기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암기하고 어떤 것을 볼 건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분들은 교재는 50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화면이 이상하네. 이렇게 좀 바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줄여서 올라가서요. 자, 너무 작았나? 이 정도만 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지만 뭐가 나오냐면 돌토니 공모양을 얘기했죠. 돌토니 공모양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톰슨이 전자가 어딘가에 이렇게 박혀 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러더포드가 원자 핵이 있고 알파선 산란 실험으로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다. 자, 그 뒤에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런 느낌이 있으면 돼요. 공부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주위를 뱅글뱅글 돌 거 아니에요? 근데 도는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게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위에서 돌다가 안으로 몰려들어서 플러스에 부닥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럼 에너지가 방출될 것이다. 근데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빛의 형태로 방출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빛의 형태로 방출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잠시만요. 카메라 좀 위치 좀 바꾸고. 누가 만져놨나? 이거 또 다 나오네. 바꿔놓고. 자, 빛의 형태로 방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렇게 빨진호초 파란보가 쭉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런 줄 알고 실험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재밌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파장만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좀 쓸게요. 자, 플러스가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돌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전자가 다니는 길이 있더라 이거예요. 혹은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 이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에서만 전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뱅글뱅글 돌다가 보면 튀어나갈 거 아닙니까? 뭐가? 에너지가 튀어나간다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쭉 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미끄럼틀을 한번 그릴게요.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사람을 쭉 떨어뜨리면 아 하고 소리가 쫙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 알고 보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보니까 뭐야? 이게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어떻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전자가 존재하는구나를 느꼈고,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오른쪽에 그려 있는 모양 잘 기억해 보시고 한번 교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원자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안정한 상태로 존재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구심력에 의해서 가속되며 이때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이로 인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감소하여 원자핵과 충돌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전자가 있는데 뱅글뱅글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점점점 구심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모여 들어올 거고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전자기파의 방출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줄어들므로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다 지우고 얘기해 드릴게요. 러더퍼드의 시선에서 본다면 점점점 돌다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 연속 스펙트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보호가 뭐라고 했느냐.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연속적이지 않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하며, 여기에 중요합니다.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곳을 따라서 원운동을 하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했다. 혹은 N이라고 표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회전하는 궤도는 불연속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회전하는 곳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있다 이 말이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안쪽부터 N1, 2, 3, 4, 5, 6 이렇게 숫자를 매기기 시작하고 이니셜로 여기다가 K, 그 다음에 L, M, N, O, P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주 양자수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러더퍼드의 시선으로만 본다면 원자 핵에서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연소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이론 체계가 필요하고 그거를 보호가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준위는 2의 n의 n제곱에 1312kJ/몰인데 이런 거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n제곱분의 1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림 잘 나와 있죠?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요 공간에서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만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있고 지금 사이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요렇게 있고 아유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자 요렇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걸 K, L, M, N 껍질이라고 부르고 에너지는 N제곱이니까 1, 2, 3 나가는 건데 어려워요. 이렇게는 다 계산 못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무한대까지 가면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간격이,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쉬운 얘기 한번 합시다. 전자가 여기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걸 들뜬 상태라 그래.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거꾸로 에너지를 방출하면 원위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빛의 파장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에너지는 파장분의 하C입니다. 이때 C는 빛의 속도고요. 하는 프랑크 상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에너지는 파장분의 1이다. 그럼 람다와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이제 이게 시험 문제죠. 이게 시험 문제고.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되고 들뜬 상태의 전자는 불안정함으로 낮은 에너지의 전자 껍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게 빛의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스엔 계열 좀 외우시는 게 좋고요. 라이먼은 자외선, 발머는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이 있는데 가시광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외선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N이 뭐 6, 5, 4, 3부터 2까지 오는 거는 가시광선, N이 7 이상 되면 이거는 자외선이 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적외선은 세 번째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림 잘 나와 있지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스엔 계열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오른쪽 그림처럼. 이따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보여드릴 건데 공부하는 것은 패턴이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공부하겠다. 그걸 좀 잠시 후에 책을 다 공부하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스엔 계열은요, 라이먼 계열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파장이 있으면 점점 선 스펙트럼이 좁아지는 쪽이 에너지가 커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앞에 한 덩어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에너지가 커지는 쪽이 간격이 좁아지는 쪽이고 이때 파장은 짧아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중에 계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 패턴은 이런 식이에요. 자,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개념 설명과 함께 하면서 잠시 후에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문제부터 파악하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서술 형식으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공부한 사람은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야? 보이지도 않는 파장 갖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꾸준히 듣고 끝까지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정리만 빡 해주면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보호가 말해놓은 이론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첨가할 게 없어. 그냥 보호가 그렇게 한 거야. 그냥 그렇게 따라하면 돼.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개념 정리니까 이제 가로넣기 하면서요. 개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소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생긴다. 연속인 줄 알았더니 선이었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자, 진공관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수소를 넣는 거예요. 약간의 술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아주면서 빵 때리면 에너지가 나갑니다. 빛이 나가는데 이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NG가 없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아까 시작할 때부터 코맹맹해갖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좀 우리가 빨리 좀 직원 좀 늘어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편집 좀 해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아이고 더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이렇게 안 줄어들어. 네, 됐습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가지는 불연속적인 궤도를 뭐라고 한다?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번째,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장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쭉 읽었지만 지금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예, 개념을 설명하면서 용어 정리를 같이 해주는 거, 차라리 이게 더 빨라요. 용어 정리를 같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공부하기에는.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에서 L, 자, K, L, M, N이면 1, 2, 3, 4니까 원자 핵으로부터 K, L, 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어느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그럼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K 껍질로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전이가 뭐냐면요. 움직이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예, 이동하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돼야지만이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에서 1로 왔다. 이때는 무슨 기어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출발은 중요하지 않아. 출발은 중요하지 않고 도착이 1이면 이건 무조건 라이먼 계열입니다. 라이먼 계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출발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n이 2까지 오면 그거를 발머 계열이라 불러요. 발머. 어려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쉽게 가세요. 출발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도착이 3까지 오면 파센 계열. 그 다음에 출발이 어딘지 모르지만 네 번째까지 오면 뭐 프라키 계열, 훈트 계열, 프라키 계열 이렇게 있는데 그 뒤는 안 나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 OX라래요.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도 원자핵은 존재하지요. 원자핵에서 먼 전자 껍질에서 주양자 수가 n 값이 크다. 오케이.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자, 불연속이 뭐냐면 지금 옆에 그림 보이잖아.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전자는 여기 이런 데만 있다. 이게 바로 불연속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연속적이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센 계열의 파센이 뭐야? 세 번째까지죠. N 세 번째까지 속하는 빛의 파장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이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라이먼 계열에 속하는 빛은 발머 계열에 속하는 빛보다 파장이 짧아야겠죠. 자, 이것도 외우세요.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큽니다.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자, 가나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억 니은하고 N4에서 N2까지 전이가 될 때 뭐가 되는 빛은 니은이고 기억이 되는 빛은 그랬어요. 자, 방출되는죠. 기억은 방출. 네, 방출되는 빛은 뭐야? 가시광선이고 이렇게 적어야겠죠? 계열은 발머 계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긴급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급 점검은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한번. 제가 이걸로 설명할게요. 오른쪽 지금 여기 보세요. 9번 문제. 일단 무조건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바닥까지만 오면 이건 무조건 다 라이먼 계열이에요.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두 번째까지만 오면 이거는 발모 계열이에요. 근데 발모 계열인데 문제는 뭐냐면 발모 계열에는 가시광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어요. 자, 보세요. 바닥은 똑같아요. 내려오는 건 똑같아요. 두 번째까지. 오케이? 똑같은데 바로 위에서 오냐?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멀리서 올수록 더 에너지가 큰 겁니다. 멀리서 올수록 에너지가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N6 이상이 되면 N7부터는 자외선이 돼요. 잘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N, 5, 6, 5, 4, 3에서 2까지 오면은 이건 다 뭐예요? 가시광선이야. 꼭 기억하세요. 또 가시광선도 빨주노초 파란 보가 있잖아요.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6에서 2 쪽으로 오면은 보라색 쪽에 있는 거야. 3에서 2 쪽으로 오면 이거는 빨간색 쪽에 있는 거고.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까먹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랜 경험상 뭐 몇 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반복하는 게 최고라는 걸 저는 알아냈습니다. 문제 풀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개념.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구한 각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K는 1312,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렇게 328, 146, 82 뭔가 많이 나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전자가 182kJ per 몰의 빛 에너지를 방출하여 전이하였다. 이에 대한 전이와 빛의 영역을 옳게 짝지은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182 차이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182는 요 사이죠? 그러니까 1, 2, 3, 4니까요. 이렇게 보세요. 바닥 하나 그려주고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까지 점점 좁혀놓고 지금 보니까 M에서 L로 왔으니까 3에서 2로 온 거죠. 3에서 2로 온 게 바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전이 넣어서 K, L, M이니까 M에서 L로 왔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계열이다? 두 번째까지 왔으니까 발모 계열이다. 빙고. 그리고 가시광선입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 있으면 그 에너지를 차이를 그냥 이용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자, 이건 많죠? 많은데 내려오면은 방출입니다. 내려오면 방출이야, 에너지를. 올라가면 흡수예요. 특히 이렇게 무한대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우, 목이 왜 이러냐.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중요한 게 있네. 자, 바닥까지 오면 이건 라이먼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오면 발모 계열이에요. 이것도 발모 계열이죠. 그러나 얘는 3에서 2로 왔으니까 이거는 가시광선이지만 이거 무한대에서 온 건 이거는 자외선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이것도 라이먼 계열입니다. 자, 기억.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가 E보다 짧다고 했어요. 자, 짧으면 에너지가 큰 거예요. A는 길고요. E는 어디 갔니?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까지 오면 무조건 큰 거야. 바닥까지 안 온 거보단 바닥까지 온 게 무조건 큰 거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소수를 내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방출되는 에너지는 C가 B의 5배라 했어요. 자, C는 얼마냐? 요만큼 2에서 1로 왔죠? 요거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N이 2에서 1로 왔다. 핵심 나옵니다, 지금. N이 2에서 1로 왔다. 그러면 N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로 하는데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그리고 내려오면 방출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그러면 얘가 전이 후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왔으니까 4분의 1 빼기 4분의 4니까 얼마야? 4분의 3K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는 4분의 3K. 자, B는 얼마예요? B는 3에서 2로 왔죠? B는 3에서 2로 왔으니까 갑니다. 3의 제곱분의 1 빼기 2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9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36분의 5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D는 36분의 5K입니다. 자, 분모 맞춰볼까요? 분모를 36으로 맞춰주면 9, 3, 27이 되니까 몇 배요? 27대 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배는 아닙니다. 자, D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와 같다 했었는데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디귿 맞는 표현이고요.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요 라인이 에너지 준이에요. 에너지 준이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지금 중요한 거 정답 2번이고요. 중요한 장면이 몇 장면이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끝나고 정리할 거니까 좀만 기다리시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개념이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은 좀 상당히 답답하실 거예요. 저 사람 갑자기 왜 자꾸 문제를 저렇게 푸나. 기다리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걸 끝까지 들어보시고, 아, 저런 개념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먼저 다 풀어놓고, 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개념이었다, 야.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좀만 더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톰슨이 전자 발견한 모형이고요. 여기는 러더퍼드가 되겠고, 이거는 보호의 껍질, KL, 이렇게 껍질이 되겠습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모형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였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기억하겠습니다. 가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임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껍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연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빙고. 니은, 가와 다 중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자, 요 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자, 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니? 이 말이에요. 핵 있네? 핵 있네? 오케이, 니은 맞고요. 디귿. 원자 모형이 제시된 거는 톰슨이 먼저니까 다. 그 다음에 러더퍼드. 그러면 나가 돼야겠죠? 그러면 가가 되니까 디귿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지금 모르겠지만요. 개념을 인지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아,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왜 저러지? 무슨 이론이 있나? 그거 꼭 기억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요. 이거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거 리튬이죠? 이것도 리튬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는 게 1S에 2개, 처음에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1개.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있어야 될 놈이 올라갔네? 자, 이런 걸 들뜬 상태라 그래요. 들뜬 상태.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로 간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받은 거고요. 거꾸로 간다는 것은 에너지를 내보낸 거죠. 자, 가와 나는 동위원소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위원소인지 아닌지는 중성자 수가 나와야 되고, 중성자 수가 안 나왔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질량수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다. 니은, 가에서 나로 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흡수해야겠죠. 이것도 틀린 서술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가로 될 때 연속적인 에너지의 빛이 방출된다. 연속이 아니라 뭐예요? 불연속이죠. 불연속이다.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없다는 표현은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 문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 없다. 기억을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책은 정답 없다. 없다가 정답이야. 없다. 죄송합니다. 없다 정답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 3번.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이 A하고 D를 나타낸 것이다. 자, 내려오죠. 내려오죠. 이거 라이먼 계열입니다. 자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네. 이거는 흡수하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건 밑에 내려오는 거 방출이고요. 이거 무한대네. 이것도 다 이것도 발머 계열이죠. 이것도 발머 계열인데 이거는 가시광선이다 나오면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적외선이 정답인데요. 사실 자외선이 정답인데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아마 내신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나올 거야. 자, C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맞고요. A하고 B에서 모두 자외선이 방출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D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못된 문제예요. 이건 좀 유통기한 지난 문제고, 내신이니까 가능하고 수능에서는 뭐 안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가능하지만 수능은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4번. 이거 나왔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 나오면 1, 2, 3, 4, 무한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A는 어디에서 왔니? A는 보니까 4에서 2까지 왔죠? 여기 A.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A. 스몰 A구나. A. 그 다음에 바닥에서 어디까지 갔어? 4까지 가는 거. 요게 B. 얘는 흡수네요. C는 3에서 2까지 왔죠? 요거는 C. D는 3에서 무한대까지. 요거는 D. E는 무한대에서 2까지.
이게 2. 이렇게 정리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저는 하는 패턴이 있어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은 뭐냐? 그럼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게 하나, 두 개밖에 안 보이네요. 세 개구나. 두 개, 세 개네요. A하고 C하고 E가 있으니까 틀렸다. 니은 출입하는 에너지 크기는 전자전이 B가 E보다 크다고 했었는데, 자, B하고요, E를 보시면, 느낌적으로 E가 조금 더 그 길이가 길어 보이지만요, 바닥까지 온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방향을 맞춰버리세요. 그냥 밑으로 내려놓고 어차피 크기를 물어본 거야. 방향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까지? 바닥까지 온 게 무조건 1순위예요. 만약에 같은 바닥까지 왔으면 누가 더 멀리서 왔냐가 중요한 거지만 지금은 바닥까지 온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B가 2보다 크다. 예, 그는 맞는 서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출입하는 빛은 발머결에 해당한다 했었는데 2에서 출입하는 빛은 발머결 맞습니다. 자, 출입이라겠어요. 뭐 방출된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패턴은 발머결이냐고 물어본 거고 가시광선이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으면 틀렸을 거지만 발머기 때문에 맞는 서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좀만 줄일까요? 네, 좀만 줄이고 좀 문제를 이쪽으로 해야 되구나. 좀만 줄일게요. 자, 5번도 A, B, C, D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 거야. 그럼 나 같으면요 2, 3, 2, 1 해놓고요. 라지 A는 뭐냐?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1에서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지 A. 그 다음에 B는 3에서 어디까지? 2까지니까 이게 B. 그 다음에 C는요 2에서 1로 가니까 이게 C. D는요 3에서 1로 가니까 얘가 D. 이렇게 정리해 놓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억.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몇 개냐라고 했었는데 방출 내려온 거니까 3개죠. 기억 틀렸고. 니은 가시광선은 뭐냐라고 할 때 2까지 와야 되니까 B에 해당한다. C가 아니고 B가 되겠습니다. 틀렸고. 그러면 정답은 누가 봐도 그냥 D급밖에 안 되겠네. D에서 해당하는 에너지는 B와 C에서 해당하는 에너지 합과 같다. 자, 요 에너지는요 B하고 C 길이를 더한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때 방향은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둘 다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요 길이는 요 얘하고 합친 것 같냐? 예, 맞습니다. 이때 에너지는요 더하고 빼고 가능합니다. 근데 파장은요 더하고 빼고가 불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해서 문제 풉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6번. 6번 보시면 수소 원자의 오비탈. 수소 원자 오비탈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수소 원자 나왔고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여기 좀 확대해 드릴까요? 이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우, 그림이 살아있네. 자, 이거 보시면 여기가 바로 뭐예요? 예, 발머 계열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라이먼 계열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것부터 보는 거야. 얘는 뭐냐? 그러면 3에서 2. 생각해 보시면 자 2까지 있잖아. 3, 4, 5 뭐 무한대 있으면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고. 그래서 제일 작은 에너지가 바로 파장이 제일 긴 거야. 이게 3에서 2, 얘는 그러면 4에서 2. 이렇게 그 앞에 5에서 2, 6에서 2 나가겠지? 얘는 뭐예요? 얘는 2에서 1.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A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3이다 라고 했었는데 A는 뭐야? 3에서 2로 왔잖아요. 3에서 2로 왔으니까 3에서 2로 오는 거는 람다3가 맞게 되겠다. 기억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B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람다1이라고 했었는데 람다1이 뭐냐? 그러면 2에서 1로 오는 거예요. 2에서 1로 온다. 그래서 B에서는 2에서 1로 왔다. 맞는 얘기고, 람다2와 람다1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의 합은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같다. 이때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무한대에서 바닥에서 무한대의 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람다2를 보시면요, 람다2는 뭐예요? 4에서 2로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람다1은 뭐예요? 2에서 1로 온 거야. 이거 더해봐야 1에서 4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게요. A에서 E의 전자 전이가 나와 있고 전과 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런 거? 자, 먼저 4까지밖에 없으니까 4, 3, 2, 1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요 1에서 4로 가는 거죠. 1에서 4. 요게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b는요 2에서 3으로 가니까 스몰 b. c는 2에서 1로 가니까 이건 c. 방향 잘 보시고, d는요 3에서 2로 가니까 이게 d. e는 4에서 2로 오니까 이게 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이거는 3에서 2, 이거는 4에서 2, 이렇게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스몰 a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수소의 이온의 에너지와 같다. 이건 무한대까지 가야 된다니까. 틀린 거고. c에 해당하는 거, c가 뭐야? 2에서 1로 오는 거지. 그러면은 자, 2의 제곱분의 1 빼기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3k죠? 자, k자는 제가 뺐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뭐냐? d는 3에서 2로 오는 거니까 3의 제곱분의 1k 빼기 2의 제곱분의 1k를 해주면 얼마예요? 36분의 5k가 나옵니다. 자, 사실은 이런 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하려면. 그럼 얼마냐? 그러면은 36분의 27 나오고 36분의 5니까 5분의 27배가 크다. 맞는 얘기고요. 656이는 뭐야? 3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스몰 b에 해당한다. 자, 스몰 b 찾아볼까요? 스몰 b 어디가 있냐? 6에, 스몰 b는요, 일단은 2에서 3으로 가니까 일단 방출되는 선이 아니죠.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D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느냐? 그것도 좀 설명해 드려야겠죠. 그냥 여러분들 무턱대고 제가 막 그 내용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에너지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에너지. 에너지는 람다분의 1이다. 두 번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중요한 건, 아이고, 잘못 그렸어요. 중요한 건 무한대.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좀 그어주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긋는 방법은 내려가서 좀 커지면 돼요. 1, 2, 3, 4, 5, 6까지 할까요? 이렇게? 6, 이렇게. 자, 그리고요. 좀 제가 색깔 바꿔봐서 좀 할게요. 네. 자, 중요한 건 1에서 2로. 2에서 1로. 그 다음에 3에서 1로. 4에서 1로. 5에서 1로. 6에서 1로. 무한에서 1로.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세요. 바닥까지 왔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라이먼이라고 한다고.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얘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겁니다. 얘는 에너지가 제일 큰 거예요. 이거를 파장으로 나열하면 이렇게 돼요. 짠. 색깔 바꿔볼까요? 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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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거야. 간격이 좁아지는 쪽이 에너지가 커지는 쪽이야. 다시 한번. 간격이 좁아지는 쪽이 에너지가 커지는 쪽이야. 그럼 너는 누구냐? 얘가 2에서 1로 온 겁니다. 얘는 제일 큰 게 누구냐? 얘는 무한에서 1로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도요. 좀 보시면 자, 2에서 1로 왔다. 그럼 사실 n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이거든요. 물론 k라는 말을 붙지만 이런 거 다 외워버렸어. 2의 제곱분의 1 빼기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냥 아 이거 4분의 3k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에서 1로 오면요 4분의 3k야. 그 다음에 3에서 2로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얼마다? 36분의 5k다. 이런 식으로. 물론 빼기는 방향입니다. 마이너스는. 그러면 4에서 2로 오면 어떻게 될 거냐? 4에서 2로 오면요 16분의 1 빼기 4분의 1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16분의 그냥 3k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5에서 2로 왔다. 그럼 이거는 100분의 21k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에서 2로 왔다. 이거는 9분의 2k다. 이렇게 저는 에너지를, 특정한 에너지를 그냥 외웠어요. 그래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요, 에너지가 내려오면, 즉, 전자가 전이 될 때 내려오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거꾸로, 전자가 올라가면, 이거는 흡수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공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은 그거 말고도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렇게 외우겠다. 1, 2, 그 다음에 3, 그림 못 그려서 근데 4, 5, 6, 7, 8. 야, 니네도 패드에다 그려봐. 쉽지 않아 이거. 그 다음에 무한대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한번 어디까지? 예, 바닥까지 오는 게 중요해. 1까지 오는 거. 짠. 아우, 너무 많이 그렸다. 이렇게 와서, 왔다. 라고 하면 라이먼. 두 번째까지 오면 뭐예요? 두 번째까지 왔다. 그럼 뭐예요? 발목.
세 번째까지 왔다가 뭐예요? 파센.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에너지의 준위와 파장을 여러분들이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눈여겨볼 것이냐. 심지어 저는 이게 656, 486, 434, 410 이렇게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얘는 3에서 2, 얘는 4에서 2, 너는 5에서 2, 나는 6에서 2. 심지어 여기다가 에너지까지 계산할까요? 이게 안 나와. 네. 얘는 얼마야? 36분의 5. 너는 얼마니? 16분의 3. 나는 얼마야? 100분의 21. 너는 얼마니? 9분의 2K. 이 정도까지도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뭔가를 설명하고 이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를 백날 얘기해봐야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예고. 다음 강의는 이제 현대적 모형을 다시 공부하면서 얘기할 거고요. 이 내용은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할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뭐야 이거 너무 간단히 끝내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백날 얘기해봐야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해요. 그냥 반복해서 훈련하시면 돼. 이거는 제가 다음에서 또 한 번 언급할 거니까 이번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